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9일 공개합니다. 살인마의 모모 예고. 201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고등법원. 재판 중이던 판사는 한 남성을 향해 재판 방해하지 말고 당장 그 입 다무세요. 야, 판사가 저 정도로 화를 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법정에서는 피고인 루이스 바라카몬테스가 4년 전인 2014년 경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뭐야? 아니, 살인범이고 경찰관을 2명이나 죽였으면 중범죄자인데 뭐 희생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법적 처벌 당연히 받는 거지만 그쵸.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사과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당연한 게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적반하장의 주제라. 당연하지 않은 놈들만 나오는 거구나. 당시 바라카몬테스의 변호사는요.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힘겹게 변호를 이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던 사이 살인범 바라카몬테스는요. 정말 뻔뻔하게도 재판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어머머. 아니, 왜 웃어? 왜? 아, 괜히 응?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는 걸 막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그래도 자기의 살인죄를 재판하는데 웃음이 나오나? 하지만 경악스러운 살인범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regret is the skill too. I wish I killed more of them. 뭐야, 이건 또. 살인을 예고했네요? 사페요, 사페? 유족들이 그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객으로 들어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끔찍한 살인범의 모습에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고요. 그는 정말 혐오스럽고 사악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좀 합의하고 좀 사죄하고 그러면 형량을 조금 줄여주기도 할 텐데. 아니 저거는 뭐 완전 포기한 건가? 뭐 오죽하면 판사가 호통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저 웃음기 싹 사라지게 큰 형량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추가 살인까지 예고한 살인범. 극악무도한 바라카몬테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한 악마의 웃음. 본인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지 평생을 지옥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8위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미국 오리건주. 당시 45세 남성 페어슨 톤은 가족 주치 로널드 로즌 박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외출도 잦고 귀가도 늦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요?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내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마음을 편히 갖고 아내를 믿어주세요. 기운 차리시고요. 로즌 박사는 부부관계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며 우울증 완화를 위한 약도 처방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2020년 11월.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너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너무 불안한데. 아, 설마. 의사. 아니, 설마. 알고 보니 톤의 아내가 외도 중인 건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로즌 박사였던 겁니다. 야, 어이가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톤은 배신감에 분노,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요. 톤의 아내와 내연 관계였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부부관계에 대해 조언했던 로즌 박사에게 한화약 3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이혼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 바람 피운 것만 해도 저분이 얼마나 충격받았을 텐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로해줬던 사람이 그 사람의 원인 제공자라는 거, 이거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남편 오늘 와가지고 뭐랬는지 알아? 야, 그런 표정으로 막 그러더라. 좀 웃으면서 말 좀 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 좀 적당히 좀 해. 더 듣기 싫네요. 자꾸 진짜. 찾아오잖아. 그만해요,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로즌 박사가 정말 파렴치한 게 그 자신도 두 딸을 둔 유부남이었고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같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얘. 그리고 그 아내와도 어떻게 보면 환자니까 구면일 거 아니에요. 구면이죠.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한다? 이거는 너무 뻔뻔해.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큰 배신감을 준 죄.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까지 보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7위를 공개합니다. 탑승도 거부, 모모도 거부. 2019년 11월 5일 한국인 A씨와 일행은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는 D항공사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 손님 죄송합니다. 이미 탑승 마감했습니다. 아, 이런 경우 뭐 가끔 있어요. 예, 게이트에 늦게 간다거나 잘못 알았을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내에 따라 이제 뒷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뭐 그렇게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면세점에 정신팔이다 보면 놓칠 수 있죠. 네. 그러나 A씨의 일행은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 보통 국내선 비행기는 이륙 10분 전에서 5분 전까지 탑승구가 열려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A씨는 출발 시간 18분 전에 게이트에 도착했고 탑승 마감 전 A씨와 일행들을 찾는 파이널 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발 시간도 되기 전 비행기는 이륙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아니, 승객이 안 탔는데 올라갔다고요? 네.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안 차면 못 가는 거거든, 일단. 그죠? 원래 그렇죠. 아, 그걸 기다려야지. 근데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나? 자, 알고 보니 무리한 오버부킹이 원인이었습니다. D항공사는 7명을 초과해 예약을 받았고 탑승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 중이던 승객들을 빈자리에 태운 뒤 탑승을 마감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보통 오버부킹이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노쇼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전장치로 수속을 하면서 밟고 나면서 밝혀지잖아. 밝혀지긴 하니까. 하지만 좌석 대기자를 탑승시키려면 기존 예매한 사람이 표를 취소하거나 파이널 콜에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 혹은 승객의 동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D항공사는 그 어떤 안내도 보상도 없이 환불조차 해주지 않아 피해 승객들은 다음 날까지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는데요. 어? 심지어 그럼 재심은요? 수화물은 내려주실 거죠? 이미 출발했습니다. 수화물은 시애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수화물 운송은 회항 조치까지 가능할 정도로 대박이다. 보안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A씨와 일행들의 수화물을 그대로 실은 채 비행기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뭐 수술이 있죠. 그렇죠, 진짜 의사. 비즈니스 미팅 이런 거였으면 이거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뭐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거든. 면접, 뭐 오디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어떡할 거야. D항공사의 행태에 논란이 거세지자 D항공사 측은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승객들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 기타 피해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보상을 뭐 했다고 하니까 이건 다행인데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본인들도 이미지 실추되고 이제 앞으로도 그 승객 이 항공사 이용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쓰지. 고객도 잃어버리고 이건 정말 뻔뻔한 넣어서 적반하장했던 거죠.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렇지. 퇴근? 그러냐? 일단 꼴찌 확정. 오케이. 지난 4월 2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셰이 헤이스턴.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 주문서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주문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Too very annoying. 주문서에 아주 짜증나는 아시안 2명이라며 아시안을 비하하는 문구로 이 식당 직원이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아, 이거 예전에 무슨 저기 카페에서 뭐 컵에다가 찢어진 눈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뉴스 난 적 있잖아요. 네네. 아니 만약에 사장님인데 직원이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무조건 사과죠. You are the most annoying person. 무조건 사과의 서비스에 뭐 다 나가서 저 얘기가 어디 안 퍼지게 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는 우리 직원이 너무너무 좋아. 모르는 거야. 아유 착해라. 심지어요. 주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좀 바보 뭔 아니야? 소리야? 걔 저런. 아니 아까 걔 아니야? 베트남 그 식당 아니, 주인? 진짜. 걔가 여기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사고가 아니야? 단순해. 여러 사람이 있어. 아니 동급이구만. 내 정신 상태가. 이후에 이 식당의 단골이었던 알렉스는요. 당신은 식당의 주인입니다. 직원의 잘못된 행동을 말리는 게 당신의 일이라고요. 이건 옳지 않아요. 알렉스의 지적에도 주인 헤이스턴은 농담일 뿐이라며 뻔뻔하게 대응. 심지어 아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다른 취미나 찾아봐. 아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수고. 그리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개념 없는 식당은 절대 이용하지 말자. 인종차별주의자는 혼쭐이 나야 된다 하며 분노. 식당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그제야 식당 주인 헤이스턴은 자신의 행동에 깊은 실망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왜 저런 일이 있어야 할까? 저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둘 다 하죠. 개념도 둘 다 하죠. 없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저렇게 안 돼요. 이번 특종도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7일 미국 텍사스주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5명이 한 미용용품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흥분한 그녀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건들을 집어던졌고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그래서 인종차별 받은 건가요? 그래서 화가 난 거 같죠?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결국 그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요. 한국의 인종차별은 정말 참 안 없어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매장에 난동 부린 건 뭐 잘한 거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억울한 마음만큼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네. 난동을 피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아니라 한인이었습니다. 어? 뭐야? 한인이었다고?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케온드라 영과 다콰이샤 윌리엄스를 포함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5명이 한인 김 씨의 매장에 찾아와서는요. 어이, 그쪽에 그만 아시안 계집애. 우리 구역에서 영업하지 말고 당장 꺼져, 이씨.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인종차별 당해본 사람들이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게 웃긴 거죠. 근데 너무 괘씸한 건 본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 그녀들의 횡포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Eventually charging Kim, punching her 뭐야? 8 times, still beating on her with her fists as she 뭐야, lay on the 저게? ground. 너무 이상한데? 저래놓고 무슨 자기가 차별을 받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주인 김 씨는 결국 코뼈까지 부러졌고요. 폭행을 말리려고 달려온 김 씨 아들 역시 얼굴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주인 김 씨의 신고로 체포당한 이들은 오히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며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너무 몰상식하다. 아니 진짜 이 작년부터 이 사건 말고도 너무나 그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많아요. 이거 증오범죄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는 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비겁한 거죠.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는 걸 꼭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을 모모한 소년 살인범의 최후. 2017년 7월 미국 17세 소년 단테 라이트는 1년여 전 18세 소년 조던 콜리의 옷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도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된 엄마 캐런 클리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이구.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어머니가 눈물을 참질 못하시네. 계속 눈물이 나시네 그냥.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그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유족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웃음을 잃었습니다. On the nights I managed to 하지만 sleep, I wake up 모두의 hearing 미래를 my 위해 son scream for me. 아이들을 Said I have to 용서하겠습니다. realize all the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뭐 100%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가해자들은 평생 갚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생. 유족들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가는 first time 그때 in my life, I feel hate in my heart. Here 왜 웃어? I hope that every time you want for a jacket, you stay. 너무 저 웃음이 끔찍하고 소름 Every time 돋네요. you want for shoes. 처벌도 반성을 하라고 내리는 건데 그럼 이게 약간 의미가 뭐가 있나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선처가? 네. 오열하는 유족 앞에서 비웃음을 흘린 살인범 라이트. 심지어 그는 유족들에게요.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R.I.P. Keon. I love my family. 라이트는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마치 유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합의했고 미성년이니 크게 뭐 별일 없겠지. 이걸 알고 저렇게 까부는 거군요. 아 근데 처벌이라도 좀 판사님이 세게 내렸으면 좋겠다.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법은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라이트를 유심히 지켜보던 판사는요.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and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잘하셨다. 판사는 정말 이례적으로 유족의 선처와 합의를 배제하고 최고 52년형을 선고. 판결에 놀란 라이트는 굳은 표정으로 다급하게 변호사를 재촉했지만 별 수 없었고요. 결국 라이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에이구. 2020년 6월 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여성 앰버린 길레스는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출입 거부를 당하자 억울한 마음에 당시 상황을 SNS에 게시했는데요. 그런데 쫓겨날만 했네. 안전이 최우선. 카페 직원 일 참 잘하네. 응원합니다. 라며 카페 직원을 옹호하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뭐지? 아니 억울해서 글을 올렸는데 손님이 어쨌거나 들어가려다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왜 직원 편을 들죠? 사실 길레스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페 방문. 이에 매장 직원 레닌 구테레스는 원칙대로 그녀를 저지, 서비스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길레스는 이 상황이 억울하다며 쿠티에레즈의 얼굴 사진과 함께 불쾌한 심정을 SNS에 게시했던 것이죠. 아니 작년에 미국 코로나 상황 심각했잖아요.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행한 조치인데 이게 아니 진짜 적반하장이네. 자기 억울하다고 사진까지 찍어 올렸다고. 이거 초상권 있잖아 저 사람도. 이 길레스의 적반하장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원칙을 지키고도 수모를 당한 카페 직원 구테레즈를 위로하기 위해서 팁의 의미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약 10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And that right there is $100,000. 이 소식을 들은 길레스는 뭐? 10만 달러? 나 때문에 받은 거니까 절반은 내 거지. 천식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없다며 진짜 차별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호소했고요. 그리고 정말 뻔뻔하게도 변호사 수임료 모금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게시물을 게시하며 끝까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내가 잘못했나? 그치. 내가 혹시 나의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은 건가? 라고 돌아볼 법도 한데 역지사지야지. 이 사람은 정말 황당하네. 자,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또 다른 카페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실랑이를 벌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 상습범이네. Are you recording? Because I'm sick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nd I don't have a mask. I have a mask and a medical exemption.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sue you, but now I'm suing you. I got $5,000. 거기서 저거 찍고 막 화내고 앉아있습니다. 아, 저 직원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손님의 안전을 위해 행하는 조치인 건데.